그날 결혼식 당일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너희는 후회할 거야. 엄마의 전화가 울렸다. 지은아, 언니는 왜 안 왔어? 가족인데. 나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에 5년 전 그 밤의 피비린내 나는 기억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리고 나는 초대장 한 장만 보냈다. 그 한 장이 모든 복수의 시작이었다. 내 이름은 김지은.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였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다. 25살에 나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손에 쥔 듯 했다. 직장은 안정적이었고 연인 민주는 완벽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만났다. 민주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나를 위해 매일 커피를 타주던 남자였다. 지은아, 너 없인 안 돼. 그의 말은 매번 내 가슴을 녹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언니, 김수연의 손에 산산조각 났다. 수연 언니는 나보다 5살 많았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자매였다. 엄마 아빠는 항상 수연이가 지은이를 돌봐라고 말했다. 언니는 모델 지망생으로 늘 화려한 삶을 꿈꿨다. 나는 그저 안정된 삶을 원했다. 그런데 왜 그날 밤 언니는 내 방에 들어와 민준을 유혹했을까? 그날은 우리 3번째 기념일, 민준이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다. 언니도 우연히 왔다고 했다. 오랜만이네. 민준아, 언니의 미소는 평소와 달랐다. 술이 돌자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나는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 그들은 침대 위에서. 나는 문을 열자마자 그 광경을 봤다. 언니의 긴 머리카락이 민준의 가슴에 흩어져 있고 그의 손이 언니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지은아, 민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소리 없이 문을 닫고 나왔다. 그날 밤 나는 거리를 헤매며 울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언니는 사과했다. 미안해, 지은아. 술김에. 민준이가 먼저. 거짓말. 나는 알았다. 언니는 모델 계약이 떨어지자 스트레스를 핑계로 민준을 노렸다. 민준은 나에게 무릎 꿇었다.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 후로 그의 눈빛은 변했다. 그는 언니와의 그 밤을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용서했다. 아니, 용서하는 척했다. 왜냐하면 복수는 차가워질수록 더 날카로워지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렀다. 민준과 나는 헤어졌다. 그는 언니와 사귀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수연이가 더 어울려. 지은이는 아직 어린애야. 그 말은 내 가슴에 칼을 꽂았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하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새로운 남자, 태현을 만났다. 그는 변호사였다.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우리는 2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가족은 여전했다. 엄마는 매일 전화했다. 결혼식에 언니 초대해. 가족이잖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생각해 볼게요. 그 생각은 이미 끝나 있었다. 나는 초대장 한 장만 보냈다. 수신자는 김민준이었다. 언니와의 그 밤을 공유한 유일한 증인. 그는 올까? 올 텐데.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이다. 민준 씨, 결혼식에 와주세요. 마지막 인사예요. 그 편지 속에 5년 전의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다. 우리 셋의 사진. 하지만 배신의 순간이 찍힌, 내가 몰래 찍은 그 사진. 결혼식 준비는 순조로웠다. 태현은 나를 사랑했다. 지은아, 내 가족은 왜 이렇게 복잡해? 나는 미소 지었다.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내 속은 끓고 있었다. 언니는 SNS에 민준과의 행복한 사진을 올렸다. 영원한 사랑. 댓글에는 부럽다는 말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엄마의 압박은 심해졌다. 지은아, 언니가 상처받았어. 왜 초대 안 해? 나는 대답했다. 엄마, 제 결혼식이에요. 제 선택이잖아요. 아빠는 한마디 했다. 가족을 버리면 후회할 거다, 후회. 그들은 이미 나를 버렸다. 나는 그날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다짐했다. 이 결혼식은 내 무대야. 너희가 무너지는 걸 볼 거야. 이 부분에서 나는 과거를 회상하며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언니와의 어린 시절. 우리는 함께 인형놀이를 했고 비밀을 공유했다. 그런데 왜 배신했을까? 언니의 일기장을 훔쳐봤다. 거기엔 지은의 남자는 내 거야. 그녀는 항상 나를 부러워했어 라는 글씨. 그 순간 내 사랑은 증오로 변했다. 민주는 그는 약했다. 언니의 미모에 홀렸을 뿐은 하지만 그 약함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이제 결혼식 날 예태현은 모른다. 그는 순수하다. 하지만 이 복수는 그를 포함하지 않는다. 적어도 아직은. 결혼식 전날 나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 도시가 내 마음처럼 혼란스러웠다. 태현은 친구들과의 파티에 갔다. 즐겨, 내일 봐 그의 키스가 따뜻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차가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지은아, 사진 봤어. 왜 날 불렀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와서 직접 물어봐. 내일 3시. 호텔 로비 그는 망설였다. 수연이가 알면. 그럼 오지 마. 나는 끊었다. 민준이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항상 호기심이 강했다. 5년 전에도 그랬다. 배신의 그 밤, 그는 나를 배신한 후에도 지은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중얼거렸다고 언니가 말했다. 그 호기심이 그를 파괴할 터였다. 아침이 밝았다.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엄마가 울었다. 지은아, 왜 이렇게 독해졌어? 언니가 미안해하잖아.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미안하다고? 그럼 왜 아직도 민준 오빠랑 사귀세요? 엄마는 입을 다물었다. 아빠는 운전대만 잡고 있었다. 그 침묵이 가족의 균열을 말해주었다. 결혼식장은 한강변의 고급 호텔. 하객들은 웃으며 모여들었다. 태현의 친구들, 내 동료들. 가족 쪽은 텅 비었다. 엄마 아빠만 왔다. 언니는 없었다. 초대 안 했어? 태현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그는 안아주었다. 내가 행복하면 돼. 의식 시작 전 로비에서 민준을 봤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지은아, 그는 다가왔다. 나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야. 앉아. 우리는 커피숍으로 갔다. 왜 날 불렀어? 수연이랑 잘 지내잖아. 그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다. 나는 가방에서 그 사진을 꺼냈다. 이게 내가 잘 지내는 증거야. 사진 속 언니와 민준의 알몸이 선명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어떻게? 내가 찍었어. 그날 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한 순간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의 미안함은 가짜였다. 나는 알았다. 그는 여전히 언니를 사랑했다. 오늘 내 결혼식에 와. 그리고 지켜봐. 나는 일어났다. 내가 한 선택의 대가를. 민준은 따라왔다. 하객석 맨 뒤에 앉았다. 의식이 시작됐다. 태현과 나는 서약을 했다. 영원히 사랑할게. 그의 말이 진심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엄마가 울고 있었다. 언니가 없어서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의식 중간 문이 열렸다. 언니였다. 누가 불렀을까? 엄마.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들어왔다.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태현이 당황했다. 누구세요?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제 언니예요. 하지만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장내가 얼어붙었다.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불렀어. 그 순간 민준이 일어났다. 수연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가 그를 봤다. 민준아. 왜 여기? 모든 게 드러났다. 하객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첫 번째 복수야. 민준에게 사진을 보여준 건 그가 언니에게 달려갈 거라는 계산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언니를 불렀다는 사실은 가족의 연합을 깨뜨리기 딱 좋았다. 의식이 끝났다. 축하 인사가 쏟아졌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언니는 나에게 다가왔다. 지은아, 왜 그래? 나 미안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속삭였다. 미안. 그럼 민준 오빠 버려. 그녀는 멈칫했다. 뭐? 그럼 용서할게. 나는 돌아섰다. 태현이 물었다. 괜찮아. 응,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신혼여행 대신 나는 집으로 갔다. 아니, 우리 집이 아니었다. 언니의 아파트. 나는 여분 키로 들어갔다. 서랍을 뒤졌다. 언니의 일기장. 거기엔 모든 게 적혀 있었다. 민준과의 만남, 나에 대한 질투, 부모님의 편애. 지은은 항상 받기만 해. 나도 가져야 해. 나는 불을 붙였다. 불꽃이 춤추는 걸 보며 내 증오가 타오르는 기분이었다. 이 부분에서 심리 묘사가 깊어졌다. 나는 왜 이렇게 변했는지 자문했다. 배신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언니의 미모가 부러웠던 적은 없었나? 아니, 그건 핑계. 진짜는 사랑의 상실. 민준의 배신이, 가족의 무관심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제 다음 단계. 부모님을 무너뜨리는 거? 며칠 후, 나는 태현과 함께 살았다. 그의 아파트는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폭풍이었다. SNS를 확인했다. 언니의 계정. 그녀는 가족의 상처를 나는 캡션을 달고 검은 사진을 올렸다. 댓글은 동정으로 가득했다. 수연 언니 화이팅. 나는 그 댓글을 하나하나 지웠다. 가짜 계정으로. 수연이는 매맞는 년이야. 남친 훔친 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태현은 눈치챘다. 지은아, 요즘 이상해. 결혼식 때 그 일 때문이야. 나는 솔직히 말했다. 응, 과거가 날 괴롭혀. 그는 안아주었다.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의 따뜻함이 나를 흔들었다. 복수를 멈춰야 할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증오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부모님 집에 갔다. 지은아, 화 풀었어? 엄마가 떨떠름하게 물었다. 아빠는 신문을 봤다. 나는 직설했다. 언니 초대 안 한 거 후회하세요? 엄마가 울었다. 가족인데. 수연이가 불쌍해. 불쌍. 제가 불쌍한데요. 나는 소리쳤다. 언니가 제 남친을 뺏었는데 왜 엄마는 언니 편이세요? 엄마는 놀랐다. 뭐? 그게 사실이야. 아빠가 끼어들었다. 그만해. 다 지난 일이다. 지난 일.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언니의 목소리. 엄마, 지은이 남친이랑 잤어. 재미있었어. 엄마의 대답. 수연아, 조심해. 지은이가 알면 그 녹음은 내가 언니 집에 숨겨둔 거였다.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엄마가 더듬거렸다.
왜 엄마는 알면서도 날 보호 안 했어요? 나는 물었다.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수연이가 먼저라고 했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소리쳤다. 엄마 아빠, 너희는 나를 버렸어. 문을 쾅 닫고 나왔다. 차 안에서 울었다. 하지만 눈물은 분노였다. 이제 부모님의 죄책감이 그들을 갉아먹을 터였다. 민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다. 수연이가 이상해. SNS에 이상한 소문이 그는 불안해했다. 나는 웃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도왔으면 좋겠어. 뭐? 언니를 버려? 공개적으로 민주는 망설였다. 왜? 그럼 내 비밀을 지켜줄게. 그 사진 더 퍼뜨리지 않을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민준의 게시물. 수연과 헤어집니다. 그녀의 배신 때문에 세상이 충격에 빠졌다. 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내가 한 짓이야.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 내 선택의 대가야? 태현에게 털어놓았다. 나 복수 중이야. 그는 충격받았다. 지은아, 그만해. 그건 너를 망칠 거야. 이미 망쳤어. 5년 전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난 내 곁에 있을게. 하지만 이 길은 위험해. 그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멈춰야 할까? 하지만 증오는 더 커졌다. 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제발. 민준이 떠났어. 그녀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줘. 나는 문을 열었다. 왜 날 배신했어? 언니는 울었다. 질투였어. 내가 가진 모든 게 부러웠어. 그 고백이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늦었어. 이제 내 차례야. 심리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나는 언니를 미워하면서도 그녀의 약함을 봤다. 우리는 같은 피를 이었다. 하지만 그 피가 더러워졌다. 부모님은 병원에 입원했다. 엄마의 스트레스. 아빠의 심장. 그건 내 탓일까? 아니, 그들의 타두 복수는 계속됐다. 한 달 후, 언니의 삶은 파탄났다. 모델 계약 취소. 친구들 떠남. 그녀는 내게 매달렸다. 도와줘. 지은아, 나는 도왔다. 아니, 속였다. 직장 소개해줄게. 내 회사 던이는 왔다. 하지만 그 직장은 지옥이었다. 나는 상사에게 말했다. 이 여자 신뢰 못해요. 과거에 소문이 퍼졌다. 언니는 하루 만에 쫓겨났다. 태현과 나는 위기였다. 이대로면 이혼할 것 같아. 그가 말했다. 나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끝내야 해. 그는 떠났다. 호텔로. 그 밤 나는 홀로 있었다. 복수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삼켰다. 부모님 집 아빠가 말했다. 지은아, 그만해. 수연이가 자살 시도했어. 왜 내 심장이 멎었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언니 그녀가 눈을 떴다. 지은아, 왜 날 이렇게 만들어? 나는 손을 잡았다. 내가 먼저 시작했어. 하지만 그 손은 떨렸다. 미안함. 아니, 공포였다. 내가 괴물이 됐다는? 민준이 병문 안 왔다. 수연아, 미안. 언니가 소리쳤다. 너 때문에. 지은이가 너를 이용했어. 민준이 나를 봤다. 정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도구였어. 그는 무너졌다. 난 사랑했어. 사랑.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모든 걸 불태웠다. 사진, 녹음, 일기. 불꽃 속에서 내 과거가 타올랐다.
하지만 증오는 남았다. 태현에게 전화했다. 돌아와. 끝났어. 그는 왔다. 정말. 응,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안겼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언니가 퇴원했다. 지은아, 용서받고 싶어. 그녀의 눈은 진심이었다. 나는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했다. 마지막 복수. 가족 모임. 부모님 생일 파티. 거기서 모든 걸 폭로할 거야. 파티 날, 한강 레스토랑. 하객들은 모였다. 옛 가족처럼. 하지만 긴장감이 맴돌았다. 나는 토스트를 했다. 오늘 가족의 진실을 말할게요. 모두가 나를 봤다. 나는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 5년 전 영상이 나왔다. 내가 몰래 찍은 언니와 민준의 그 밤, 그리고 부모님의 대화. 수연아, 지은이는 모르게 해. 장래가 소란스러워졌다. 엄마가 기절했다. 아빠가 소리쳤다. 지은아, 왜? 언니는 울부짖었다. 멈춰. 민주는 자리를 떴다. 나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이게 우리 가족이야. 배신과 거짓 후 태현이 나를 끌었다. 그만해. 하지만 나는 끝냈다. 이제 자유야. 이 장면은 가장 드라마틱했다. 내 심장은 터질 듯했다. 폭로의 쾌감과 후회의 고통.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잃은 상처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칼날은 나 자신도 베었다. 파티 후 세상이 무너졌다. 부모님은 나와 단절했다. 너는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야. 엄마의 마지막 말. 언니는 정신과에 입원했다. 지은아, 내가 날 죽였어. 그녀의 메시지. 민주는 사라졌다. 태현은 남았다. 왜 그랬어? 정의였어. 나는 속였다. 정의. 아니, 복수였다. 나는 직장에서 해고됐다. 소문 때문. 그 여자, 가족 파탄 냈어. 나는 실직자가 됐다. 매일 거리를 헤맸다. 서울에 비가 내릴 때 5년 전 그 밤을 떠올렸다. 왜 용서하지 않았을까? 용서는 약함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약해졌다. 태현과 싸웠다. 이혼하자. 그가 말했다. 내 증오가 날 지치게 해. 나는 반대했다. 제발 하지만 그는 갔다. 홀로 남은 아파트. 나는 울었다. 진짜 눈물. 복수의 끝에 공허만 남았다. 언니를 만났다. 병원 복도. 지은아, 나 미안해. 정말 그녀는 마른 몸으로 말했다. 나는 안겼다. 나도. 우리 다 망쳤어. 그 안음이 첫 번째 화해였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부모님에게 갔다. 문 앞에서 무릎 꿇었다. 용서해주세요. 아빠가 문을 열었다. 들어와. 유리는 울었다. 왜 그랬어? 아파서요. 배신당해서. 엄마가 말했다. 우리도 미안해. 수연이를 너무 편애했어. 그 고백이 가족을 재건했다. 민준에게 마지막 연락. 미안해. 나 때문에. 그는 답했다. 나도. 행복해져. 그는 결혼했다. 새로운 여자와. 나는 축하했다. SNS로. 태현이 돌아왔다. 용서할게. 하지만 다시는. 우리는 재시작했다. 결혼 생활. 평범하게. 하지만 밤마다 나는 꿈을 꿨다. 그 칼날이 내 목을 조르는 꿈. 복수는 끝났지만 후회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부분은 감정의 전환. 증오에서 후회로. 한국 드라마처럼 용서의 가능성.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다. 상처는 남는다. 1년 후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상담사. 아이러니하게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
태현과 우리는 아이를 가졌다. 이름은 희망이야. 그는 웃었다. 언니는 회복됐다. 모델 대신 작가가 됐다. 그녀의 책 배신의 그림자, 그 책에 나에 대한 헌정. 내 동생, 지은에게 나는 읽으며 울었다. 용서의 맛. 부모님은 화해했다. 주말 모임. 웃음소리. 하지만 과거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우리 보호막. 민준을 우연히 봤다. 카페에서. 그의 아내와 우리는 인사했다. 잘 지내? 응, 너도. 그 미소가 진짜였다. 나는 이제 안다. 복수는 도구 하지만 마신 후 해독제는 용서다. 그날 결혼식에서 한 사람만 초대한 건 나 자신이었다. 그 초대가 모든 걸 바꿨다. 서울의 아침. 나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셨다. 태현이 안아왔다. 사랑해. 나도. 자유의 새벽이 밝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 그 그림자는 희미하게 남아. 영원한 교훈으로.